안녕하세요. 양자이식 하면 이자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화장하다 말다, 출근 준비를 하다 말다,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어제 제가 이제 제 친구들이나 또는 어쨌든 주변 뭐 후배들이나 회사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고민 상담 같은 걸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그냥 해준다보다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제가 또 뭐 입도 무겁기도 하고 뭐 군안에 있을 때도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군에 있었던 제 얘기를 토대로 사실 뭐 어제 그 후배가 얘기했던 그런 이제 얘기들 때문에 생각나가지고 촬영을 하게 된 건데 그 친구 이야기 말고 제 얘기를 토대로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어, 일단은 제가 진짜 군에서 그 효율성이라는 거를 처음 접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머리 이런 거는 이제 뭐 학생 때 알바하면서 일머리에 대한 그 개념은 배웠지만 막 뭐 효율적인 이런 단어는 군에 가서 처음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군에서 효율을 굉장히 많이 따지거든요.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고, 뭐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도 회사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효율이 어떻다, 뭐 효율적으로 일해라, 왜 그렇게 하냐부터 시작해서 뭐 상사가 보통은 이제 하급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때죠. 근데 효율 진짜 좋은 거예요. 효율을 잘 따지면은 내 에너지를 그만큼 적게 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건데, 근데 문제는 이 효율을 쓸, 쓰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아무것도 안 해본 초보자한테, 효율적으로 좀 일해라는 뭐 생각을 하고 일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벙찌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 일을 처음 하는 거잖아. 처음은 역치까지 도달을 할 때까지 진짜 막 때려 박아야 돼요. 그 일에 숙달될 때까지. 뭐 훈련도 그렇잖아요. 군에서 이제 뭐 전투 훈련을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장비를 다루거나 배울 때도 그 진짜 그냥 거의 밤을 새더라도 그 장비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것저것 눌러보고 뭐 실패하더라도 뭐 간혹 뭐 SI 이런 게 날아가면 안 되겠지만 그런 뭐 비문들이 날아간다고 하면 큰일이에요. 그건 진짜 큰일인데 그거 말고 어쨌든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일단 해봤냐 안 해봤냐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안 해보고 괜히 집에 겁먹어서 이래서 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걸 자꾸 심어줘서 사실 이것저것 못 해보고 이런저런 기능을 못 해보다 보니까 훈련 숙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제한을 조금 풀어놓기 위해서 그게 실제 상황에 쓰는 그거와 연결돼 있는 상태면 큰일 나겠지만 그냥 가상의 그 무언가의 상태로 장비를 연결해 놓으면 거기서는 뭘 뭐 실수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건 뭐 비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데서 마음대로 그냥 뛰어놀고 해보고 안 해보고 이거는 진짜 해봤냐 안 해봤냐 사람의 차이는 완전 저는 극과 극의 차이라 생각하거든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우리 굉장히 그 효율을 많이 따지는데 효율이라는 거는 사실 좀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그 이후부터 이제 효율이 찾아가지는 거겠죠. 처음부터 효율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들. 그거는 솔직히 제가 듣기에는 꼼수 부려라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진짜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은 게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20대를 비효율적으로 산 사람이거든요. 누구보다 비효율적으로 살아본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죠. 제 책에도 이제 공저에도 적어놨지만, 뭐, 너 왜 뭐 사서 고생을 하냐, 약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 진짜 사서 고생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냐고. 저는 그래서, 네.
찍어 먹어봐야 알지. 그게 진짜 똥인지 아닌지. 겉모습만 보고서는 어떻게 판단하냐고. 그러니까 뭐 이게 지능의 문제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게 진짜 똥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 냄새가 나더라도 똥이 아니라 그게 된장일 수, 된장도 똑같이 냄새 나거든. 그게 조금 썩어 있으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똥냄새처럼 비슷하게 날 수도 있는 거고. 겉포장지가 또는 관리들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된장도 냄새가 천차만별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떤 된장을 내가 받았어. 근데 이걸 똥으로 만들지, 아니면 진짜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지, 그러니까 이 쓰레기로 만들지,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지는, 그걸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처리를 하는 그 능력에 따라서 저는 달렸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돼. 아니야, 찍어 먹어보니까 그게 별로더라. 했지만, 누구는 그거를 살려가지고, 정말 더 멋진 작품을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랑 효율성이라는 거는 약간 상극. 그러니까 효율성을만 따지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절대 안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그 커리큘럼대로 그 효율적만 따지기 때문에 효율은 웬만한 그 기본의 시행착오라는 거,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실패의 경험이라는 걸 굉장히 최소화를 하기 위한 그런 방안 대책인 거잖아요. 실수를 줄이기 위한 그런 건데 진짜 그게 보안이나 이런 데에서는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거지만 그게 아니라 인생 모든 전반적에서 나는 효율을 찾고 싶다. 이거는 전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인생에서 효율을 찾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든 실패하지 않으려고 도전하는 그 횟수를 줄이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 경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걸 두려워하다 보면은 점점 내 뇌에 심어진 드라이버는 운동하는 뭔가를 행동하는 뇌가 아니라 하기 전에 무조건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에너지를 쏟고 그 생각하기 바쁜 뇌의 드라이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는 저스트 두잇 나이키 얘기처럼 그냥 하는 거야. 근데 하수는요. 진짜 하수는 저는 뭐라 결심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겠다가 내가 결심을 하자마자 동시에 행동을 하는 거는 오케이. 그건 진짜 인정하지만 하기도 전에 그냥 막 결심을 하기까지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야. 하기 싫은 거라니까요. 근데 하기 싫은데 그거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릴 때 우리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억지로 한다고 그 공부 성적이 올라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 막 그 노력이라고 하는 거 노력 그거를 억지로 하다 보면은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새로운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마이크 버튼을 5초 이상 누른 후 앱에서 설정을 진행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치 노력이라는 걸 억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진동 주파수 얘기했잖아요. 이게 내가 원하고 내가 진짜 그렇게 되었다라는 그 주파수하고 완전히 안 맞기 때문에 오히려 더 멀어지는 반대 것들의 일들이 끌어오게 돼요. 오히려 하기 싫은 감정이 들었을 때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이 더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닐 때나 뭔가를 할 때는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말하는 그 사이토 이토리 얘기처럼 되게 다거든요.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에 집중을 하고 그러면은 실패라는 것도 즐겁다라는 감정으로 좀 이 실패를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즐겁다라는 하나의 그 과정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하나의 발견이라는 그 과정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노력에 대한 그 약간의 그러니까 그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나. 어쨌든 그거를 바꿔야 돼요. 연결성. 내가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진짜 곰곰이 생각해봐요. 똑같은 단어지만 사람마다 이 단어 저 단어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그게 완전 다르거든요.
느낌, 연결돼 있는 그 시냅스 구조도 완전 다를 거고.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거는 애초에 진짜 막 없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거를 막 너무 이렇게 해야 된다, 아등바등 사는 것보다 좀 힘을 빼가지고 그냥 하면 좋고 아님 말고라는 그런 마인드 있죠. 뭐 이제 김주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내면 소통 굉장히 좋아하는데 김주환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면은 좋다라는 그 선호 쪽이지 안 돼도 상관없다.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집착이 끌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반대 것들이 끌어오게 되고 오히려 일에 대한 그 결과치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왜 따지냐를 두고 봤을 때 그 효율은 반드시 이거를 성공으로 끌고 가기 위함의 그 하나의 과정에 트랙을 놓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는 것보다 조금 더 일자로 빨리 갈 수 있는 거. 근데 일자로 빨리 가는 건 없어요. 사람마다 그 때가 또 다른 거고 길이 또 다른 건데 막 그 빨리 가려고 하다가 그게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진짜 여유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천천히 그 진짜 배경을 즐기면서 가는 과정이 훨씬 더 빠를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체감하기에. 네,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비유를 조금 하고 싶은데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조급한 마음에 진짜 이 불안한 마음,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뭐 진짜 도난 당하면 어떡하지, 납치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겁이 많아가지고 일정을 줄이게 돼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겠죠. 그 약간 망상이 심하면은 너무 위험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빨리 가야 되겠다. 근데 그 두려움이 없고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여행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맞춰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건 동일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틈이 있다고. 그 사람과의 그 차이는 뭐냐면은 위험성이 도달하고 내가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주변의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그 틈이 없어요. 근데 내가 편안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행을 하면은 정말 바쁜 스케줄 사이에서도 저 강이 저렇게 아름답네. 마치 우리 여기랑 좀 비슷하나. 어머, 저 느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틈새 여유를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게 이제 사업하고도 병행이 되는데 마음의 여유를 조금이라도 그 틈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업이 망하고 돈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진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여유라는 그 풍요로움 때문에. 근데 내가 지금 위험에 도사렸고 뭐 회사가 지금 진짜 끝나기 일보 직전이다. 도산되기 일보 직전이다. 그래서 이게 너무 위험이라서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한 상황이라서 위험성만 계속 떠올리고 있는 상황이면은 당연히 힘이 없겠죠. 거기에는 그 회사를 어떻게 해서든 뭐 살리겠다 이렇게 아등바등 하다가 끝나겠죠. 근데 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 이런 내가 정말 도산의 위기에 처했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뭘까라는 그 가능성을 보는 그 틈, 그 여유가 있으면은 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기 중심이 생길 거고 거기에서 인생에서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일이 일어난 일은 결국에는 내가 더 큰 도약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고비에 그래서 그 시련이라는 그 포장지로 감싸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정일 뿐이지. 그래서 제가 실제로 뭐 사업을 도전을 해서 올 전체 금액을 재투자했고 그 정말 번 금액들이 다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그래서 진짜 제가 지금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 빚을 갚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풍요에 진짜 감사함 덕분에 전 매일 밤 진짜 자기 전에 감사함도 많이 적고 뭐 적기 귀찮을 때는 그냥 말로 해요. 막 너무 감사하다. 오늘 감사 3가지가 뭐였지? 이렇게 또 감사할 수 있으면 또 감사하고 또 부모님 자식으로 태어난 게 난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긍정적인 호흡을 하는 이 명상의 시간이 또 너무 감사하다. 갑자기 꺼져가지고 다시 했는데, 그 명상의 시간이 감사하다.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는 여유롭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뭐 없는 상황 진짜 밑바닥까지 쳐서 뭐 월세도 못 내는 상황도 저는 겪어봤고, 공과금이 밀려가지고 공과금을 막 한 달, 저는 막 그런 거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막 정직해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 그 고정관념이 나름 있어가지고, 군인이었으니까 더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거를 좀 못 견디는 편인데, 그러니까 마음을 졸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막 위병도 나오고 막 그런 일도 많이 경험해보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그 상황 속에서도 대학교 뇌를 공부하고 싶어서 군대에 있을 때 뇌를 배우고 싶은데 내가 다닐 수 있는 곳이 사이버대가 딱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라도 다니자. 그래서 거기서 뇌를 배우고, 이 와중에도 내가 뇌를 공부를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여기 집중하는 나 자신한테도 너무 고맙고, 막 그런 것들 덕분에 제가 작년 8월 달에 졸업을 했고, 졸업식을 이번 달 2월 달에, 저번 달이네요. 네, 2월 달에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뭐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는 커넥티드 닷이라는 것처럼 결국에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점인 거고, 돌아가더라도 괜찮다라는 이런 말을 진짜 꼭 하고 싶어요. 누구보다 저는 진짜 돌아갔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영상에서 더 얘기할 거지만, 전 진짜 안 해본 일이 거의 없거든요.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안 해본 일들이 없어요. 막 잠도 한 2시간, 3시간 자고 막 일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닥치면 사라지고, 강해져야 된다라는 거에 그게 조금 메커니즘이 달라진다는 거. 강함은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 누구나 해요. 근데 버티는 게 아니라, 강함은 내려놓음입니다. 내가 진짜 이 상황에서 다 마음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그 작은 한 가지를 할 수 있는 거. 그걸 꾸준히 갖고 갈 수 있는 그 여유, 마음의 여유를 두는 거. 나를 존중할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회사라든가 나이 불문하고 회사 생활, 사업 하시는 분들 사업, 고충 진짜 다 있죠. 그걸 진짜 저는 다 느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힘들고 내려놓는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알지만 안 들릴 거라는 것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안 들려요.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게 안 되거든. 알아요. 근데 안 되더라도 심호흡 한번 하고, 자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전에 절대 화나고 그 감정이 어떡하지, 위험성이 있다, 두렵다, 이런 마음으로 잠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만 3개월 동안만 지속하다 보면은 뇌가 바뀌어요. 뇌가 새로 디자인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진짜 꼭 지켜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진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제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 자신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대학교 논문뿐만 아니라 그냥 유명한 뇌과학자들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전에 생각이 굳혀지거든요. 네, 고정관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내가 화가 나고 두려운 상태로 자면은 계속 그게 중독된 상태로 다음날도 계속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진동 주파수가 안 좋겠죠. 그러니까 자기 전에 모든 걸 용서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고 감사함, 그 감사함이 진짜 동요될 때, 그때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상을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네, 양지야식하면 이자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